오늘부터 부등에 들어갑니다. 자, 본인 사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 신청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 서명의 심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 신청을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등기 신청서의 성명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이거 틀리죠? 왜 틀려요? 자, 본인 서명 하시길 서명 사실 확인서에는 서명이 있고 성명이 있어요. 근데 보통 성명하고 인 여기다가 서명 쓰잖아요. 그래갖고 성명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에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이거 아니고 성명은 무조건 한글이에요. 크리스티나, 로이드 이렇게 저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성명은 무조건 한글로. 그래서 성명, 서명 이거 맨 처음에 되게 헷갈리는데 서명은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명은 한글로, 서명은 상관없는 거. 근데 막 이상한 기호 막 이런 건 안 되죠. 등기관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등기자 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주소 이동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서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등기 신청을 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에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있어요. 등기법에서 주소를 받는 이유는 어쨌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방편도 있단 말이죠. 그 등기 기록에다 기록을 하고 그 본인인지 확인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주소가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받았었는데 주소 이동 내용에서 확인이 안 돼요. 이 사람이. 근데 뭐가 있어?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동일인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자격자 대리인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에 위임받은 사람란의 성명란에 자격자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이거 왜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대요. 자격자 대리인은 주소 넣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는 이제 저기가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에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자의 수임인이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용도란에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 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에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 그리고 위임장을 갖고 와가지고 제가 수임인이에요 라고 해서 갖고 온 사람 당연히 같은 사람이어야죠. 용도란에도 위임장에 매매용, 매도용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본인 서명 사실 그 확인서에도 매도용 이렇게 적혀 있어야죠. 그쵸?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저 회생 파산이 너무 어려워요. 법무사의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회생 파산이라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회생 파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보전 처분 등기는 법원 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며 보전 처분 등기가 격려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 강제 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한다. 자, 보전 처분 등기. 가압류, 가처분이겠죠? 등기가 이거는
촉탁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신청이 아니고. 보존 처분 등기가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는 이게 경유된 부동산에 대해서 또 보존 처분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혹은 경매, 체납 이런 거 다 들어올 수 있죠. 다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각하되지 않는다는 소리. 자, 부인 등기는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부인 등기가 맞춰진 이후에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 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 자, 부인 등기가 뭔가요? 왜 이런 거 나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깜짝이야. 부인은 무언가를 부인한다. denied. 맞나요? 네. 부인 등기. 그러니까 다 식세기 안에 있어요. 그래갖고 부인권자가 부인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등기. 그래서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부인 등기가 맞춰진 이후에 부인 등기의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 자, 부인 등기라는 건 앞으로 저게 되는 등기는 싹 다 부인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받아주면 안 되죠. 자, 관리인이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서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거 아니죠? 왜? 자, 관리인은 누구예요? 회생 계획이 이제 인가가 됐단 말이에요.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등기 신청을 해요. 근데 얘는 회생 계획에 있는 그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뭔가 신청을 하려면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회생 계획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은 이미 법원 허가가 있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회생 계획 그거에 따르지 않고 이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나 혹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증명이 필요한 거죠. 회생계획 절차를 따른다 그러면 법원 허가가 필요 없고 증명할 필요가 없고 회생계획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혹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자,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한 경우 그에 기한 말소 등기를 회생법원이 아닌 집행법원에 촉탁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자,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저기를 해서 회생채권 혹은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취소를 명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말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생법원이 이거에 기한 말소 등기를 원래 회생법원에 해야 돼요. 이거를 원래 회생법원이 하는 거니까. 근데 회생법원에다 안 하고 어디다가 했다? 집행법원에다 촉탁을 했다. 그런데도 집행법원이 촉탁을 했다. 그래도 등기관은 이거 니네 다시 해 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집행법원이 했으니까 집행법원이 촉탁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회생 절차 개시 및 회생 계획 인가에 각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한 회생 절차 종결 등기의 촉탁은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 자, 회생 절차 개시 혹은 인가 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한 회생 종결 절차 등기가 촉탁이 들어오면 아니 이것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종결 등기를 한다고요? 라고 각하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정확히 부인의 등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알게 되겠죠? 일하게 되면?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일하면서.
자, 부등법은 민법은 한 페이지에 2문제, 기껏해야 3문제 뭐 이러는데 부등은 4문제나 있네요. 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므로 이거 상법에 맨날 나오는 거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신청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등기 권리자인 법인의 대리인 겸 등기 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신청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어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법무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법무사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자, 친권자가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미성년자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친권자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미성년자의 소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니까 친권자는 그냥 해줄 뿐이지 서류 대행 업무 이렇게 해줄 뿐이지 전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없다? 없다. 자,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부인할 계약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 1인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만 필요하다. 이거 맞죠? 왜 맞아요? 엄마가 있고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공유부동산이 있어요. 여기서 공유물 분할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엄마가 첫째 아들을 너무 좋아하면 어떡해? 우리 첫째 내가 죽으면은 혹은 내가 나중에 늙으면은 나를 부양해줄 첫째 혹은 내가 내가 죽으면 내 제사를 받들어줄 첫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떡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2명을 다에 대해서 그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첫째한테 너무 편파적으로 쏠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한 명만 그리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상반이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해요. 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 신청 절차에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 신청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요청에 응해야 할 위임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응해야 되겠어요? 양쪽에서 받았잖아요. 쌍방으로. 그 의무자한테 받고 그 권리자한테 받았는데 의무자가 그거 중지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권리자한테 물어봐야죠. 이거 중지해달라는데 혹시 얘기되셨나요? 물어는 봐야죠. 그래서 이 요청에 응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권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한쪽 말만 들어주는 한쪽 편만 드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교도소에 수감 중인 등기 의무자를 대리하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등기 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대신 수감자가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교도소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자, 인감증명 교도소에 있다고 첨부 못할까요? 아니죠. 위임장 교도소에 맨날 오는 사람 있잖아요. 변호사. 변호사들한테 위임장 써주고 이거 저 대신에 인감 좀 받아가지고 이것 좀 해주실래요? 하면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 굳이 인감을 증명을 대신해가지고 교도소장의 확인을 받는다? 이거는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절차. 자, 공익사업은 뭐예요? 이 땅을 가지고 뭐 공원을 만든다 혹은 뭐 도로를 만든다 뭘 만든다 뭐 이런 데 쓰는 걸 공익사업을 위한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사업 인정 전에 공공영지 협의 취득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일반 원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사업 인정이 되기 전이에요. 그럼 뭐 수용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 시행자하고 의무자가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제 신청하면 되는 거죠.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나
사업 시행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할 경우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자, 토지 수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용이 있어가지고 소이등을 해요.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관공서다. 서울특별시에서 수용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다이렉트로 등기를 촉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원래 소유주 있잖아요. 그 의무자랑 공동 신청을 해도 돼요. 그래도 수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시 취득으로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수요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므로 환매특약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자, 토지 수용.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그래야 이제 도로를 만들든 할 수 있으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시 취득이에요. 이거는 이전 등기라고 하지만 원시 취득이란 말이에요. 싹 다 없애버리고 밀어버리고 싹 다 새로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함으로 싹 다 밀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원시 취득이니까 싹 다 밀어버려요. 그래서 다 소멸해요. 당연히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냅두죠. 환매특약 등기 혹은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거 누가? 그 수용자가,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 사업 시행자가 신청으로 한다던가 이런 거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한다. 왜? 싹 다 밀어버리는 거니까 굳이 신청할 필요 없다.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협의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아니죠.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의 협의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했어요. 이거는 이거대로 제공을 하고 협의 성립 확인서도 같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부 정보 이게 사업 시행자하고 소유자의 그 협의서 하고 협의 성립 확인서 이거를 둘 다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수용은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라 되게 엄격하게 봐야 되는 문제라 그런가 첨부 정보를 되게 깐깐하게 보는 것 같아요.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자격자 대리인에게 이를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쵸, 당연하죠. 법무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이거 우리 수용할 건데 이제 우리 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촉탁하는 경우에도 자격자 대리인한테 당연히 이거를 위임할 수 있겠죠. 자격자 대리인한테 위임하면 신청이랑 촉탁이랑 뭐 어떻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촉탁 절차가. 자,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시효 취득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나 민법 제187조의 예외로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현재 등기 기록상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고 시효 취득한 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여 공동 신청하여야 한다. 그쵸? 저 이거 맨 처음에 되게 헷갈렸거든요.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는 잃는 사람, 권리자는 얻는 사람. 그러니까 시효 취득한 자, 얻는 사람을 권리자로 해가지고 공동 신청하여야 하는 거 맞죠? 당사자 간에 작성된 시효 취득 확인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정보의 내용은 등기 원인, 시효 취득, 연월인, 점유 개시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맞고요. 시효 취득한 부동산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자, 부동산이 농지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여기서는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 대장상, 소유자 미복구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판결을 얻은 경우 판결 이후에서 원고의 소유임이 설치되어 있어도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국가를 대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국가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갖고 얘가 그래 맞아. 네 소유 맞아. 라고 판결 이후에 설치가 돼 있었어. 근데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해서 그러면은 국가가 이렇게 했으니까 원래 미복구, 소유자 미복구였으니까 국가한테 지금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위해서 대위자, 원고 해가지고 지금 의무자, 국가, 대한민국 해가지고 직접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여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맞냐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굳이 대위 이거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후에 원고 소유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들고 가서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취득 시효 완성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해서 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러한 저당권 등의 등기는 일반의 말소 절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등기 명의인을 등기 의무자로 시효 취득에 의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등기 권리자로 하는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다.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근데 되기 전에 소유권 완성이 됐는데 종전 소유자가 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이때 맞춰버린 거야. 등기를 안 했어. 아직 미등기인데 이때 완성만 됐고 저당권, 지상권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저당권 등의 등기는 일반의 말소 절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등기 명의인을 등기 의무자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등기 권리자로 하는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다. 여기서 권리자는 누구예요? 시효 취득자죠. 그러니까 시효 취득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말소해 주세요. 너 이거 알고 있었잖아. 등기 저기 한 거 알고 있었잖아.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단독 신청에 저기를 하면 이제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의무자랑 권리자가 같이 가서 이제 신청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의 등기 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 번호에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합병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저당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모든 건물에 이게 아파트 저기일 텐데 어쨌든 저당권 근데 원일, 연월일, 번호 이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면 이걸 묶어도 어차피 어차피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합병이 가능해요. 이 경우에 굳이 저당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개별로 하나 묶거나 똑같다 이거죠 결국. 건물 대장상 합병이 이루어지고 합병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거나 합병에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병 후에 건물을 공유로 하고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이후에 공유 지분으로 변경한 등기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대장상 일단 합병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있는데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이 건물 합병에 혹은 제한 사유가 있어요. 합병 후에 건물을 공유로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공유로 하고,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여기를 공유 지분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는 아예 법률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런 거 합병 제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합병을 하면 된다,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되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자, 멸실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멸실 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쵸? 건축물 대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등기만 한다는 건데 굳이 승낙서가 필요하다 없다? 아니다. 필요 없다. 집합 건축물 대장상 구분 건물 201호, 202호와 분할 구분 합병으로 201호, 202호 및 203호로 갈라졌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맞춰지지 아니한 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의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등기기록상 건물 표시가 집합 건물 대장과 일치되도록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맨 처음에 201호, 202호 이렇게 있었는데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구분 합병이 됐단 말이에요. 분할 구분 합병.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근데 안 됐어. 대장상에는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랑 등기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해서 맞춰졌으면 각 건물의 소유자가 만약에 다 동일해요. 건물에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 그러면은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등기 기록상 건물 표시가 집합 건물 대장과 일치하도록 등기 기록을 대장하고 일치시켜가지고 이제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대장이랑 등기는 일단 맞아야죠. 일치해야지. (7번) 와, 부등 겁나 빠르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 그에 따른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 틀린 거를 골라봅시다.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청권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 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등기 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행자로부터 이전 고시를 통지받은 등기관은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표시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권으로 만약 이거를 저희가 위반되면 말소한다. 이전 고시를 통지받은 등기관은 표시에 관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그 부분만에 관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이거 2번이랑 약간 연결되는데 어쨌든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만약에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지만 완공된 부분에 먼저 이제 준공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전고시라고 한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등기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야. 등기 신청을 해놔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된 부분은 먼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등기관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사항이 첨부 정보로 제공된 관리 처분 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이전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함께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 기록상 등기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종전 이거 필요 없죠.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 기록상 등기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 원인으로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전 고시가 있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연월일은 이전 고시가 있은 다음 날짜를 기재한다. 접수번호는 소유권 보증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므로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하나요? 와, 이거 헷갈리네 갑자기. 별개의 번호를 부여한대요. 접수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등기사항마다 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의 경우 모든 구분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등기 원인 및 연월일로서 이전 고시 등기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음 날 아닌 것 같죠? 다음 날짜 아닌 것 같아. 이전 고시가 있은 날짜잖아요. 그쵸? 이전 고시 전에 담보권. 동일한 접수번호 아니래요. 자, 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구분지상권 등기 신청 시 토지의 등기 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전원의 승낙서가 첨부 정보로 제공되어야 하며 구분지상권 등기 시 등기관은 이들의 권리를 직권 말소한다. 자, 구분지상권 등기 신청을 했어요. 근데 등기 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들 전원의 승낙서가 첨부 정보로 제공되어야 하며 구분 지상권 등기 시 등기관은 이들의 권리를 직권 말소해야 한다. 아니죠? 이것도 헷갈리네요. 직권 말소가 아니래요. 직권 말소가 아니고 그냥 어쨌든 그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두 개가 있으면은 그게 그냥 긋는 거지. 굳이 그 구분지상권 등기 시 등기관은 이들의 저기를 권리를 직권 말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신청서를 첨부케 하는 거, 승낙서를 첨부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제3자 승낙의 효과는 제3자의 권리가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부분에 관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구분지상권이 존재하는 한도에서 권리 행사가 제한될 뿐이다. 그래서 직권 말소할 필요는 없대요.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 기록에 각기 따로 기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서가 첨부 정보로 제공되지 않아도 된다. 자, 미치는 범위가 달라요. 동일 토지에 관해서. 그래서 각각 다른 2개의 구분지상권이 있는데 각각 따로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터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첨부 정보가 그 승낙서가 필요 없는 거겠죠.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건설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사용의 재교를 받아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등기한 경우 향후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보다 먼저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 신청이 있더라도 구분지상권을 말소할 수 없다. 자, 도시철도, 지하철 저기 하려고 공익사업 하려고 수용, 사용의 재교를 받아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가등기가 이미 있었어. 그래서 그 가등기에서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 신청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분지상권, 이 지하철 구분지상권 말소해야 되겠어요? 그럼 난리 나겠죠. 그럼 안 돼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이 아니라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토지의 사용에 관한 재결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원래 공동신청이 무조건 그 원칙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건 단독 신청할 수 있어 라는 규정이 있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단독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설정행위로서 구분지상권 행사를 위해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특약을 한 때에는 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특약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사용에 관한 사실행위이다. 구분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데 토지의 사용을 이걸로 지상권 설정으로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특약을 할 때에는 이를 당연히 신청정보로 제공을 해야 그 특약 내용이 등기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특약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사실에 관한 사용에 관한 사실행위. 내가 어떻게 서류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실적으로 어떻게 나의 행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갑의 지분에 근저당권 등기 등이 맞춰진 상태에서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과 을 단독 소유로 하는 공유물 분할 등기가 맞춰진 경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기로 위에도 위 근저당권 등이 전사되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말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자,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2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갑의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이게 두 개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단독 소유를 하면은 당연히 얘가 근저당권이 갑에만 맞춰졌으니까 여기에다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그 지분으로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근저당권도 이렇게 지분으로 여기에 그 골고루 분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 등기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둘 다 해서 그 효력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분 이렇게 여기에 2분의 1 지분, 여기에 2분의 1 지분 이렇게 되겠죠. 전체 2분의 1부 지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근저당권, 을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으면 통상의 말소 절차, 그러니까 같이 가서 말소를 하든지 근저당권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서 말소를 하든지 재판 판결을 받든지 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수인 공유의 1필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변론 종결 전에 일부 부동산의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당사자가 소송 승계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종전의 공유자를 포함하여 선고된 경우 이 판결에 기하여는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자,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변론 종결 전에 얘가 이제 A한테 그 지분이 이전이 된 거예요. 당사자가 근데 소송 승계를 안 했어. 얘가 승계를 안 했어요. 판결이 종전의 공유자를 포함해서 선고가 돼버렸어.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죠. 심지어 이전도 됐어. 등기도 됐어. 그러면은 위 판결에 기하여는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왜?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 적격이 없잖아요. 이건 민사소송법이네. 1필의 공유자를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의 분할 절차를 밟은 후 토지대장에 의해서 분필 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그 분할 절차, 토지 분할 절차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장에 먼저 분필 등기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분필 등기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분필이 됐으면 얘네 둘이 동시에 가가지고 저희 이거 분필하겠습니다 라고 등기 신청을 해야 되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 시간 되니까 오늘 가서 할 거야. 나는 오늘 시간 안 돼. 난 다음 주쯤 가서 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굳이 동시에 할 필요 없다. 독립해서 해도 된다. 일괄 신청할 필요 없다. 동시 신청도 할 필요 없다. 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제공하는 등기 필정보는 공유물 분할 등기 때 관한 등기 필정보뿐만 아니라 종전 공유자로서 등기할 때 통지받은 등기 필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자, 공유물을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 소유권을 다시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럼 권리자가 있겠죠. 제공하는 이때 등기 필정보는 위 공유물 분할에 관한 여기에 관한 등기필 하고 종전 공유자로서 등기할 때 이거를 이때 공유물 등기 할 때 받았던 등기 필정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A, B, C 3필지의 부동산 중 A, B는 갑을병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는 갑을병정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4인의 합의에 의해서 A는 갑의 단독 소유로 B는 정의 단독 소유로 C는 을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자, A, B, C 붙어있을 테지만 공유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쉽게 띄어서 해봤어요. 3필지가 있어요. 부동산 중 A, B는 갑, 을, 병 3인의 공유가 있고 C는 갑, 을, 병, 정 이렇게 4인의 공유가 되어 있어요. 3인, 4인이잖아요. 4인의 합의에 의해서 얘네들이 합의해가지고 A는 갑의 단독 소유, B는 정의 단독 소유, C는 을의 단독 소유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인에서 4인으로 가는 건 당연히 안 될 뿐더러 이게 저기가 다르잖아요. 정이 껴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애들이어도 불가능한데 거기다 한 명 새로운 애가 또 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된다. 이런 거죠. 디테일하게 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자, 지적 공부가 멸실된 토지를 제외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 보존 등에는 효력이 없다. 지적 공부가 만약에 멸실이 됐어요. 뭐 불에 탔든지 전쟁 때 멸실됐든지 뭐 어쨌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아예 없거나 혹은 특정되지 않은 토지라고 여겨져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거기다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일단 지적 공부도 있고 대장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쓸데없이 갑자기 이전 등기, 보존 등기 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이 건축물 관리 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상태만으로 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거 민법에도 나오고 민집에도 나오고 부등에도 나오고 맨날 나오는 거. 적합한 물리적 요건이 없어요. 적합한 물리적 요건이 없어요. 건물 부분이. 근데 여기가 지금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등기에 기초해서 얘가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수각 대금까지 납부를 했어요. 근데 이 등기 자체가 애초에 효력이 있냔 말이죠. 효력이 없으니까 매각 대금을 납부를 했어도 이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이거 없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쵸?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 당시 종전 토지 위에 있는 등기의 하나고 공고 이후 환지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는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자, 환지 바꾸는 거죠.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존속하려면 환지 공고 당시에 종전 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하네요. 공고 이후에 된 거는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환지 공고가 났는데 그 이후에 왜 등기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채권자가 채무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맞춰지고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다. 자, 채권자랑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효하지 않은 등기인 거죠.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맞춰지고 근데 채권자가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다시 이전받았다고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냐는 거죠. 있다는 거죠. 왜? 현재 등기관리 공시는 채권자가 지금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그 이전받았다고 부기 등기로 써놨으니까 이거는 실체관계에 유효해서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실체관계에 유효해서 적법한 등기가 된다는 거죠. 부기 등기를 안 했으면 적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부기 등기를 했으니까. 본 등기 금지 가처분 금지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한 경우 이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본등기 금지가 나왔어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했어요. 이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애초에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거는 그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등기를 했다고 해서 본등기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애초에 그 효력이 없는 건데 등기를 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